태어났을 때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죄가 맞습니다. 저는 가난이 대물림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세상이었으면 개나 소나 다 부자가 됐겠죠.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금융 지식인데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로 평생을 가난하게 살지 부자로 살지 정해지게 되죠. 그럼 이 금융 지식은 어디서 배우게 될까요? 어렸을 땐 부모한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친구들을 보고 배우게 되죠. 우리는 부모님한테 신체뿐만 아니라 버릇, 습관, 말투, 생각하는 법 등등 많은 것들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이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어렸을 때부터 세뇌된 가난한 뇌를 극복을 못하면 결국 평생을 가난하게 살게 되는 거죠.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되는 세상이었으면 새벽 일찍 나와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이미 수백억 자산가가 됐어야 했을 거예요. 슬프지만 그게 차가운 자본주의의 현실이죠. 지금 세상에선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가 더 중요하죠. 적어도 지금 세상은요, 돈이 없어서 나이 먹고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금융 지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적어도 지금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중에 똑똑한 10%의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살아야 가난하다고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가난에도 레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이 있고 국산차 하나 정도 있는데도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 빚을 갚느라 젊은 청춘을 바쳐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가치관이나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얻은 금융 지식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제 주변만 둘러봐도 저렇게 살면 분명히 가난해질 텐데 싶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를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가 바로 작은 돈을 우습게 안다는 거예요. 택시비도 겨우 5,000원쯤이야 생각을 하지만 이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쌓이면은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한 달에 10번만 타도 5만 원이고요. 20번이면 어때요? 10만 원이죠. 그리고 택시비만큼 심각한 게 바로 배달 음식이죠. 이런 사람들이 꼭 대는 핑계가 먹고 살자고 일하는 건데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배달 음식도 한 달에 쌓이면은 결국 수십만 원이 나가게 됩니다.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이라고 하지만 이런 몇천 원, 몇만 원이라는 돈은 절대 티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작은 돈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습관이 생활 전반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월급 200에서 300 받는 직장인분들은 이런 돈들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가난을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작은 돈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모으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못하면은 그냥 가난의 굴레에서 평생 못 벗어날 거라고 장담해요. 그리고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유형 두 번째는요, 기본적인 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더라고요. 월급이 최저임금 언저리인데도 월급의 절반이나 되는 아이패드 프로를 사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할부로 막 지릅니다. 쉽게 말해서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간단한 더하기 빼기를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애써 모른 척 하면서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거나, 결국 이렇게 계속 살면요, 결국 가난해질 거라는 건 사실 초등학생도 아는 사실이겠죠. 이 돈을 모은다는 건 불리려고 모으는 거지 소비하려고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가장 빨리 끝내야 할 숙제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오는 자산을 사는 거거든요. 특히 본인의 집안이 믿을 구석 없는 가난한 집안이라면 더더욱 믿을 건 내 돈과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신 차리고 돈 모으고 아껴서 자산부터 사야 돼요.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요, 이런 돈과 같은 정보들이나 그리고 마인드 세팅, 그리고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들에 대해서 소개를 꾸준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해두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숨만 쉬어도 가난해지는 사람 세 번째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교묘한 마케팅 수법 때문에 더욱 소비를 부추기는 시대가 됐죠.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인데도 남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할부를 내서라도 사치품을 사는 것처럼요. 이게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부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마치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당장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은 소비를 하고 필요하지도 않은 사치를 무작정 하곤 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 만족이 되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해놓고 카드 명세서가 날라오면요 10명 중에 10명은 다 후회합니다. 보통 이런 케이스는 대체적으로 감정적인 분들이 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케이스는요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남 탓만 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주위에 남 탓, 나라 탓, 사회 탓만 하면서 핑계만 대는 사람 한 명쯤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은요 뭐만 하면 무조건 남 탓만 하고 노력은 절대로 안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 전혀 모르고 더 나아지려는 생각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바뀌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점점 더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남들 눈에는 게으르다고만 보이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바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괜히 훈수를 둬봤자 시간 낭비라서 제 옆에 가까이에서 좋을 게 전혀 없더라고요. 내 몸 하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남 도와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가난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해 알고 어느 정도의 금융 지식만 있다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충분히 여유로워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얼마나 빨리 깨닫냐 못 깨닫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20대, 30대라면 전혀 늦지 않았고요. 40대라면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젊을 땐 모르겠지만 통장 잔고에 돈이 많을수록 사람이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는 어때요? 돈이 없는 40대, 50대는 인생이 진짜로 비참해집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게 살기 싫어서 더 악착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나이 들어서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게 도대체 뭘까요? 바로 자산. 내 시간을 갈아 넣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는 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보통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집이나 상가를 사서 월세를 받는 부동산 임대 수익,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달 배당금이 나오는 배당 주식, 그리고 세 번째는 글이나 영상 같이 컨텐츠를 활용한 지적인 자산.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한번 세팅을 해두면 내가 잘 때도 돈을 벌어다 주죠. 이 자본주의 시대를 졸업하는 건 로또가 당첨이 되고 몇백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한 달 생활비만큼 가만히 있어도 매달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큰 숙제 하나는 끝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그만큼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만들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무조건 직장을 때려치고 사업을 하라 뭐 이러는 게 아니라요, 직장을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부업을 하고 매달 더 벌고 아낀 돈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꾸준히 사야 돼요. 가난해지지 않는 기본 원칙은요, 버는 것보다 덜 쓰고 아낀 돈으로 돈을 불려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버는 돈을 늘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 기본 원칙부터 지킨 뒤에 자산을 꾸준히 확보한다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내 통장 잔고는 무조건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달 배달 음식 줄이고 택시비 아끼고 해외여행만 줄여도 이 돈들이 쌓이면 매달 몇십만 원은 모이는데 이 돈들로 배당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도 되고 아니면 현금 흐름이 나오는 부업을 해봐도 되고, 이 돈 아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매달 얼만큼의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배당금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오게 세팅을 해보겠다와 같은 구체적이고 작은 목표 말이죠. 만약 슈드 같은 배당 ETF를 꾸준히 모아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오게 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슈드 배당률이 24년 기준으로요 3.65%였는데 세금을 생각 안 하면 3.3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일반 직장인이 이 정도 돈을 모으는 게 큰 산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복리의 힘을 이용하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는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다니는 고등 학력 같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금융 지식을 요구하고 있죠.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돈 계산이나 관리 능력,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돈을 다루는 능력, 매 순간을 남 탓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는 태도, 그리고 금융 지식을 배우고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는 끈기 같은 걸 요구하죠. 저는 이 모든 게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금융지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융지능은요, IQ가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들 머리로는 끄덕거리면서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진짜로 그 마음만 고쳐먹고 내 생활 습관을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꾸기만 해도요, 절대적인 가난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특히 생각 없이 돈을 쓰셨던 분들이 있죠. 어떤 케이스였죠? 기본 산수조차 무시하는 소비 습관이 있잖아요.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고 택시비나 배달 음식 같이
없이 사소한 푼돈을 계속 탕진하는 습관, 아니면은 쉽고 빠르게 돈을 벌려는 마음에 검증되지 않은 강의팔이나 사기꾼에 휘말리는 문제 등등, 이런 것만 안 해도 반은 먹고 갑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요, 금융 지식을 배우고 남는 돈으로 자산을 하나씩 늘려간다면 100억까지는 아니어도 밥은 먹고 살 만큼의 여유, 나이가 먹고 돈이 없어서 비참해지지 않을 정도의 여유는 충분히 혼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늘 돈 때문에 싸우는 가정에서 자라서 늘 돈에 대해서 결핍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금융 지식들을 쌓고 그리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 한 몸은 여유롭게 먹고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미래에는 제 가족과 그리고 앞으로 생길 제 자식들은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